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무릎의 병 중에 하나인 슬개대퇴 과압박 증후군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슬개대퇴 과압박 증후군이라는 병에 대해서는 조금 생소할 수도 있거든요. 과거에 수련병원에서 지도 전문의를 할 때도 전공의들한테도 물어보죠. 무릎 통증의 가장 흔한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냐고 제가 질문을 하게 되면은 전공의조차도 가장 흔한 무릎 통증의 원인이 젊은 사람인 경우에는 연골파열, 아니면 인대 손상, 아니면 나이 들은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관절염,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사실 무릎 통증의 가장 흔한, 무릎을 아프게 하는 가장 흔한 원인이 슬개대퇴 과압박 증후군이거든요. 근데 저희 병원에 와서 치료를 하고 심한 경우 수술도 하고 하지만은 대부분의 그런 분들이 초기에 진단을 제대로 못 받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 이유는 아마 진단이 조금 어려운 면도 있겠지만은 치료하는 의사분들이 이 슬개대퇴 과압박 증후군에 대해서 제대로 개념이 없어서 그런 거라고도 저는 이해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무릎 통증 중에 가장 흔한 원인인 슬개대퇴 과압박 증후군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슬개대퇴 과압박 증후군으로 인한 통증은 대부분 무릎 앞쪽에 있습니다. 앞쪽에 슬개골이라는 뼈가 있지 않습니까? 슬개골 주위에 통증이 있게 되는데, 통증 자체는 무릎을 구부리고 펼 때 아프게 되는데, 주로 계단을 내려가거나 올라갈 때도 아픈 분들도 있는데 내려갈 때 더 심한 경우도 있고요. 비탈길, 아니면 무릎을 오랫동안 구부리고 있을 때 통증이 오게 되는데, 무릎을 구부릴 때 무릎 앞쪽에서 걸리는 느낌, 아니면 소리가 난다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이런 경우에도 슬개대퇴 과압박 증후군을 의심을 해봐야 됩니다. 사실 이 슬개대퇴 과압박 증후군은 선천적인 요인이 가장 큽니다. 선천적인 요인이란 뭐냐면은 슬개골의 모양이 사람마다 이게 천차만별이거든요. 왼쪽에 있는 것이 정상적인 사람들의 슬개골 모양이거든요. 이 앞쪽에 삼각형 모양의 뼈가 슬개골이 되는데, 이분 같은 경우에는 안쪽과 바깥쪽의 뼈의 간격이 같지 않습니까? 슬개대퇴 과압박 증후군에 있는 환자분의 무릎 엑스레이를 찍게 되면은 오른쪽에 있는 사진과 같이 무릎의 뼈 모양이 길이가 다른 직삼각형이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뼈가 약간 어긋나 있죠. 그러게 되니까 무릎 안쪽 간격하고 바깥쪽의 뼈의 간격이 달라지게 되거든요. 이렇게 뼈가 이제 어긋나 있으면 무릎을 구부리고 펼 때 모든 관절면이 닿지 않겠죠. 이렇게 되면 당연히 부정정렬이 있게 되니까 골고루 힘을 받는 게 아니고 국소적인 부위에만 계속 무리가 가니까 그쪽에 손상이 오면서 통증을 일으키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처음에 통증을 느낄 때는 언제냐면은 연골이 말랑말랑해지고 약해집니다. 이렇게 되면은 통증을 느끼기 시작을 하거든요. 이것이 좀 더 진행이 되면은 2단계로 이제 넘어가게 되는데, 이때는 연골이 금이 가기 시작을 합니다. 금이 가게 되면 이때부터 꽤 심한 통증을 느끼게 되는데, 대부분 이제 이 정도 통증을 느끼게 되면은 10대 후반이나 20대 초반에 이제 남자들 같은 경우 군대를 가지 않습니까? 그럼 이제 훈련 받을 때 통증이 있어서 아프다는 호소를 하게 되죠. 여기서 좀 더 진행이 되면은 관절 연골 손상이 진행이 되는데, 크랙이 간 것보다 더 심해져서 연골이 약간 너덜거리는 그런 상황이 되는데, 보통 이제 20대 후반이나 30대 아니면 40대 초반까지도 될 수가 있겠는데, 이때부터는 일상생활할 때 통증이 좀 심하고 붓고 물이 찰 수도 있고 그러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환자분들이 문제가 있다는 걸 알고 오세요. 여기서 치료가 잘 안 되게 되면은 관절염으로 진행이 되는데, 이때는 꽤 심한 연골 손상이 있게 되겠고요. 더 진행이 되면은 그때는 아주 심한 관절염으로 진행이 되는데, 연골면이 다 손상이 돼서 너덜거리고 밑에 있는 뼈도 노출이 될 정도로 심한 관절염으로 진행이 되는 것이 슬개대퇴 과압박 증후군이 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슬개대퇴 과압박 증후군은 선천적인 요인이 사실 상당히 크거든요. 대표적인 것이 무릎과 무릎 사이가 안 닿는 걸 이제 옷자다리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옷자다리도 생길 수가 있고, 동양 사람한테는 드물지만 X다리가 있거든요. X다리는 뭐냐면 무릎은 닿는데 발목이 안 닿는 사람들도 있어요. 이런 경우에도 슬개대퇴 과압박 증후군이 흔하게 올 수가 있고요. 무릎을 많이 구부리고 피는 운동이나 일을 하는 경우, 아니면 계단을 많이 올라내린다든지 비탈길을 많이 걸어야 되는 무슨 직업이나 운동을 하는 분들한테 생길 수가 있는데, 보통 남자들 같은 경우에는 20대 초반 아니면 30대 이제 초반 정도에 생기고, 여자보다는 남자가 좀 더 일찍 발생이 되는 것 같아요. 이렇게 엑스레이나 진찰을 통해서 검사를 하게 되면은 치료를 하게 되는데, 아주 심한 분들이 아니라면은 처음에는 일단은 비수술적인 치료가 진행이 되고 있고요. 무릎이 붓거나 물이 차는 경우가 비교적 흔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때문에 이런 염증을 치료하기 위해서 주사 치료를 하고 있고,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증식 치료를 이용해서 염증과 통증 치료를 초기에 하는데, 이런 치료에도 만약에 증상이 있다면 체충격파 같은 염증, 통증 치료를 병행을 할 수가 있는데, 이렇게 해서 이제 염증과 통증이 이제 해결이 안 된다면은 그 다음부터는 운동 치료를 병행을 하게 되겠습니다. 운동 치료를 이제 하는 이유는 슬개골의 정렬이 안 맞는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굳어 있는 관절을 좀 풀 수 있게 지금 영상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슬개골을 부드럽게 움직이게 할 수 있는 슬개골 운동을 영상과 같이 할 수가 있고요. 슬개골의 유연성이 어느 정도 회복이 됐다면은 무릎을 구부리고 펼 때 옆쪽으로 어긋나지 않게 잡아줄 수 있는 근육이 내측 광배근이거든요. 내측 광배근을 강화하는 운동이 있습니다. 붉은 선 안에 있는 근육이 내측 광배근이거든요. 이 안쪽 근육을 강화하는 것이 되겠고요. 대부분 이 정도 치료하면은 아주 심하지 않은 분들은 좋아지게 되겠는데, 수술을 가끔 하는 분들도 있거든요. 대부분 수술을 하는 분들은 연골이 이제 손상이 와서 금이 갔다든지 아니면 연골이 너덜거리는 상황까지 간 경우에 수술을 보통 하게 되는데, 일반적인 상황을 말씀드리면 이런 비수술 치료를 했는데도 증상이 잘 해결이 안 되는 경우입니다. 대부분 이제 이런 사람들을 MRI 검사를 하게 되면 연골 손상이 있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 좀 안타까운 것은 MRI 찍더라도 슬개대퇴 과압박 증후군을 진단할 수 있는 그런 프로토콜을 이용을 해서 관절을 주로 찍어야 되는데, 그러지 않은 MRI 촬영법이 많거든요. 그래서 다른 병원에서 MRI를 찍었다고 가져오시는 분들 중에 보면은 그 부위를 제대로 찍어놓지를 않았기 때문에 MR 가지고 진단을 못 받거나 아니면 진단이 안 되는 분들도 있으니까, 그건 좀 여러분들이 유념을 좀 하셔야 될 것 같고, 심해지면은 무릎에 물이 차고 붓고 그러는 분들도 있거든요.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도 이미 연골 손상이 된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런 분들이 수술로 가게 되는데, 수술의 시기가 중요하거든요. 슬개대퇴 과압박 증후군은 기본적으로 뼈가 어긋난 상황에서 연골이 손상이 되는 거기 때문에 구조적인 문제지 않습니까? 연골이 찢어지거나 십자인대가 끊어지게 되면 수술을 바로 해야 되는 이치하고 똑같이 뼈가 어긋난 구조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가능하면은 젊은 나이에 수술하는 걸 보통 권하고 있고요. 가장 좋은 것이 40대 이전에 수술을 해야 된다는 연구 논문들도 있으니까, 만약에 진단을 했는데 치료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안 좋아진다, 그럼 조기에 수술하는 것도 한번 고려를 하셔야 됩니다. 수술의 방법은 뼈가 어긋나 있기 때문에 안쪽은 간격이 넓고 바깥쪽이 좁은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바깥쪽에 좁아져 있는 슬개골을 잡고 있는 막을 풀어주는 외측지대 유리술이라는 수술을 하게 되는데, 교과서적인 수술을 하게 되면 피가 너무 많이 나옵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는 외측지대 성형술이라는 수술을 개발을 해서 한 지가 벌써 10년이 넘었고요. 교과서적인 것보다는 결과가 훨씬 더 좋은 그런 상황입니다. 저희가 하는 수술은 슬개골에 바짝 붙어서 외측 슬개지대를 유리를 하는데요. 타이트한 관절이 일부 좀 벌어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전체 막 중에 일부분만을 유리를 해서 수술을 하고 있고요. 수술하기 전에는 부정정렬로 인해서 뼈가 움직일 때 어긋나서 움직였다면 수술 후에는 관절이 같이 이렇게 움직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슬개지대 유리술을 젊은 나이에 손상이 심하기 전에 수술한다면 대부분 다 좋아집니다. 근데 다만 연골 손상이 이미 좀 진행이 된 다음에 수술을 하게 되면 좋아지는 것도 있겠지만 증상이 남는 것도 있기 때문에, 만약에 슬개대퇴 과압박 증후군인데 비수술에 효과가 없다면 적극적인 수술 치료도 후유증을 예방할 수 있는 좋은 치료법이라고 생각을 저는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슬개대퇴 과압박 증후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만약에 무릎을 구부리거나 많이 걸을 때 비탈길이나 계단 같은 데를 많이 이용을 했는데 무릎 앞쪽이 주로 아프고 무릎에서 걸리는 느낌이나 소리가 난다면 슬개대퇴 과압박 증후군을 의심을 할 수가 있고요. 초기라면 비술적인 치료로 상당한 효과를 볼 수가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아주 증상이 심하거나 연골 손상이 진행이 된 경우는 관절경을 이용한 슬개골 지대 유리술이 좋은 그 수술법이라는 것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